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가 롯데타워의 첨탑을 환하게 비추었다. KN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그야말로 권력과 부의 정점을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크리스탈 잔에 담긴 샴페인 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고,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클래식 선율이 왁자지껄한 대화소리 사이로 부드럽게 흘렀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우. 사모펀드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대표. 칠흑 같은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목구비는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차가운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그녀의 눈은 가면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 곳, 파티의 주인공인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KN그룹의 회장 강태민. 그는 훤칠한 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성공한 젊은 경영자의 표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선 여자 최유라. 이제는 강태민의 아내가 되어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과시하고 있는 그녀는 행복에 겨운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한지우는 샴페인 잔을 들어 입술로 가져갔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핏물처럼 역류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던 자동차의 앞 유리, 그리고 조수석에서 들려오던 강태민의 차가운 목소리. 서연아,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유라와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원래 이름은 윤서연이었다. KN그룹의 전신인 태성물산을 일군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녀. 강태민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최유라는 그녀가 가장 믿었던 비서였다. 두 사람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녀의 회사, 그녀의 재산, 그리고 그녀의 얼굴. 마지막 순간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가 산산조각 나며 절벽 아래로 추락할 때 느꼈던 뼈를 깎는 고통과 배신감은 지금도 생생했다. 사람들은 윤서연이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필사적인 생존 본능과 한 남자의 도움이 있었다. 그녀는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수십 번의 고통스러운 수술 끝에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얻었다. 윤서연은 죽고 한지우가 태어났다. 복수를 위한 화신으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오. 한 대표. 낮은 목소리가 곁에서 들려왔다. 권이사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의 신사였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3년 전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구하고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쥐어준 장본인이었다. 그 역시 강태민에게 갚아야 할 묵직한 빚이 있었다. 한지우는 시선을 거두고 권이사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이사님. 저는 그저 옛 친구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새로운 목소리였다. 원래의 부드럽고 따뜻했던 음성은 그날 밤 비명과 함께 부서져 사라졌다. 강태민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화려한 조명이 그를 비추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KN그룹이 50년의 역사를 맞이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는 성공한 리더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다. 그는 연설을 이어가며 자신의 업적을 과시했다. 특히 지난 3년간 그룹이 이룬 비약적인 성장을 강조했다.
윤서연이 죽은 바로 그 3년이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발판 삼아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녀의 아버지의 유산, 그녀의 노력이 담긴 사업들. 이제 모든 것이 강태민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저의 사랑하는 아내 최유라 씨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태민이 손을 내밀자 최유라가 우아하게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감격에 겨운 듯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졌다. 위선적인 연극의 절정이었다. 한지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무의 상태를 유지했다. 저 두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사람들은 강태민과 최유라 주변으로 몰려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다. 한지우는 더 이상 그 역겨운 광경을 참아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권 이사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그녀의 세계는 3년 전 그날 밤 모든 빛을 잃었다.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차가운 목표뿐이었다. 강태민은 겉보기보다 훨씬 교활한 놈입니다. 권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짙은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지난 3년간 윤서연 회장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했소. 법적인 그물망도 촘촘하게 짜 두었지. 한지우는 대답 대신 야경을 응시했다. 그물이 촘촘할수록 찢어지는 순간의 쾌감은 더 크겠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권이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의 돈,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절망까지도. 권 이사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었다. 좋소. 우리가 준비한 첫 번째 카드는 KN그룹의 약한 고리인 KN바이오요. 강태민이 윤서연 회장의 자산을 빼돌려 무리하게 투자한 곳이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그는 한지우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한지우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복수의 첫 번째 무기였다. KN바이오에 숨겨진 부실과 강태민의 비자금 흐름 일부요. 물론 이건 시작에 불과하오. 권 이사가 말했다. 내일 아침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이름으로 KN그룹에 공식적인 투자 제안서를 발송할 거요. 우리는 그들의 구원투수인 척 접근할 겁니다. 한지우는 USB를 꽉 쥐었다. 뜨거운 복수심이 다시금 심장을 데웠다. 강태민은 탐욕스러운 자예요. 이익이 된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죠. 그는 분명 미끼를 물 겁니다.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의 야망, 그의 약점,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까지도. 그렇겠지. 권 이사가 담배를 비벼 껐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한 대표. 복수는 차가운 머리로 하는 거요.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요. 3년 전처럼. 그의 경고는 날카로웠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윤서연은 감정 때문에 죽었지만 한지우는 이성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연회장 안을 힐끗 쳐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강태민과 최유라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음껏 웃어도 너희들의 그 행복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한지우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윤서연의 무덤 위에 한지우라는 이름의 복수의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지만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와 증오는 더욱 깊고 선명해져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권 이사가 조수석에 앉았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화려한 파티장을 벗어났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이요. 강태민은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한지우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게 될 거요. 권 이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가 내 이름을 공포 속에서 되뇌게 만들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싸늘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 한번 3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다. 폭우가 쏟아지던 국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태민 씨. 최유라의 곁에 섞인 목소리. 시끄러워. 이미 시작했어. 강태민의 냉혹한 대답. 그리고 핸들을 꺾으며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비열한 미소.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던 순간의 끔찍한 공포. 한지우는 눈을 떴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3년 전 그날 차가운 강물 속에서 모두 말라버렸다. 이사님, KN 바이오 관련 자료 지금 바로 검토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단 하나의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권 이사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민의 시대는 곧 끝날 터였다. 줬소. 밤이 길어지겠군. 차는 어둠을 뚫고 한강을 가로질러 달렸다. 복수를 위한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연회장에서는 강태민이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마지막 춤을 추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자기? 최유라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아니, 아무것도. 강태민은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아까 연회장을 스쳐 지나간 낯선 여자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군. 그는 불쾌한 기분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3년 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묻어버린 과거가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모습으로 자신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KN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이른 아침부터 긴급 임원회의로 분주했다. 강태민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방금 전 비서실을 통해 전달받은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공식 투자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복잡한 심경이 어려 있었다. 제안서는 KN그룹의 골칫덩어리인 KN바이오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인수합병건이었다.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이라. 강태민은 낯선 이름을 중얼거렸다. 어젯밤 파티에서 스쳐 지나갔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의 여자 한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신생 사모펀드 주제에 간도 크군. KN바이오를 통째로 삼키겠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제안서에 적힌 조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KN바이오는 윤서연의 막대한 유산을 기반으로 강태민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핵심 기술 개발은 지지부진했고
임상시험은 연이어 실패했으며 천문학적인 자금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이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지만 썩은 부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은 이 썩은 자회사를 현재 장부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심지어 기존 경영진의 일부 고용 승계까지 약속했다. 이것은 강태민에게 구세주의 손길처럼 보였다. 부실을 한 번에 털어내고 막대한 현금을 확보할 기회였다. 그의 탐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한지우라는 여자 어젯밤 파티에도 왔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권 이사와 함께였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몇 건의 굵직한 M&A를 성공시키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KN그룹을 상대하기엔 아직 풋내기 아닙니까?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풋내기니까 이런 무모한 제안을 하는 거겠지. KN바이오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했거나 아니면 내게 잘 보여서 다음 사업에서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거나 어느 쪽이든 나쁠 것 없지. 그는 어젯밤 한지우의 도발적인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분명 야망이 큰 여자였다.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아스트라이아 캐피탈 측과 공식 미팅을 잡도록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강태민은 제안서를 책상 위에 던지며 명령했다. 그는 이 어린 암사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자본을 집어삼키고 필요하다면 그녀까지도 자신의 장기말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이틀 후 KN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KN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대표단이 마주 앉았다. 강태민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았고 최유라도 이사 자격으로 배석했다. 그녀는 한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어젯밤 남편이 그 낯선 여자에게 잠시 시선을 빼앗겼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지우는 권이사와 두 명의 전문 분석가만 대동한 채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강태민의 거만한 시선과 최유라의 질투, 어린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계산된 무표정이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서늘한 공기처럼 낮고 명료하게 울렸다. 한 대표라고 했나? 강태민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제안서는 잘 봤소. 솔직히 말해서 좀 놀랐지. KN바이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다니. 하지만 우리가 왜 아스트라이아 같은 신생펀드에 우리 알짜 자회사를 넘겨야 하는지 모르겠군.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깎아내리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한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입꼬리에만 살짝 걸렸다가 사라졌다. 알짜 자회사라고 하셨습니까?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서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KN바이오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표가 나타났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알짜보다는 시한폭탄에 가까워 보입니다만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KN그룹의 임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술렁였다. 한지우가 띄운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표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원본 데이터에 가까웠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료는 어디서 난 거지? 시장에서 긁어모은 정보와 저희 나름의 분석입니다. 한지우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물론 그것은 권 이사가 수년간 심어둔 정보원과 어젯밤 USB를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의 조합이었다. 보시다시피 3분기 연속 적자, RD 비용은 계획 대비 200% 초과 지출, 핵심 파이프라인인 NB
300일의 임상 데이터는 사실상 실패로 보입니다. 그녀는 정확한 수치를 들어가며 KN바이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 회사를 직접 경영해온 사람처럼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반년 안에 유동성 위기가 올 겁니다. 강 회장님께서 그룹의 다른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요. 최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는 남편의 비밀, 즉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한지우가 정확히 짚어내자 당황했다. 한지우는 최유라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강태민만을 향해 있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시한폭탄을 KN그룹이 무너지기 전에 저희가 치워드리겠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적절한 대가를 받고 말이죠.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다. 강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한지우라는 여자에 대한 평가를 수정해야 했다. 풋내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접근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뭐요? 인수 가격은 제안서대로입니다. 대신 저희는 KN바이오의 모든 부채와 잠재적 리스크를 떠안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독점적 실사 기간을 요구합니다. 저희 분석가들이 KN바이오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지우가 결정타를 날렸다. 독점적 실사. 그것은 KN그룹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열어보이라는 요구였다. 임원들이 다시 술렁였다. 하지만 강태민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지우는 이미 자신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고 그녀가 이 사실을 시장에 흘린다면 KN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조소, 강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일주일 주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한 대표. 만약 실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거나 비밀을 누설한다면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이 서울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 테니 공정한 거래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그 차가운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 실사팀은 내일 아침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권 이사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강태민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당장 뒷조사해봐. 3년 전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그의 고함에 임원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최유라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다. 한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한지우는 긴장이 풀리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권 이사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주 잘했소, 한 대표. 강태민이 미끼를 제대로 물었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지우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안의 눈빛은 3년 전 윤서연의 것이었다. 실사 과정에서 우리는 강태민이 숨겨둔 더러운 비밀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을 만들어야죠.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민준 부장. 과거 윤서연이 회장이던 시절 가장 아끼고 신임했던 인재였다. 그는 강직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서연이 죽은 후 강태민에게 밉보여 한직인 재무팀 자료실로 좌천되었다. 이사님, 실사팀 명단에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 제가 직접 KN바이오의 재무 자료를 검토해야겠습니다. 한지우가 말했다. 위험할 수 있어. 강태민의 감시가 심할 텐데 권 이사가 우려를 표했다. 괜찮습니다.
한지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오래된 창고에서 먼지 쌓인 서류를 뒤지는 것만큼 옛 동료를 만나는데 좋은 핑계는 없으니까요. 그녀는 김민준을 떠올렸다. 그러면 강태민의 배신과 탐욕을 증명할 결정적인 조각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터였다. 회의실에서 한지우가 보여준 KN 바이오의 내부 구조에 대한 놀라운 이해도는 사실 김민준 같은 인물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녀는 KN 그룹이 아버지와 자신이 평생 일군 곳임을 알고 있었다. 그 구조는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 윤서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터였다. 강태민은 한지우를 풋내기라 얕보았지만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이가 다름 아닌 이성을 설계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성의 모든 비밀 통로와 약점을 아는 주인. 한지우는 이제 그 비밀 통로를 통해 성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김민주는 그 첫 번째 문이 될 터였다. KN 바이오 본사 건물은 겉보기에는 최첨단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화려한 건축물이었지만 그 내부는 강태민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냉랭하고 경계심 가득한 공기가 감돌았다. 한지우와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실사팀에게는 15층의 임시 사무실이 배정되었다. 그들은 KN 바이오의 재무 데이터베이스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받았지만 강태민이 심어둔 감시 인력의 눈길이 한시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교도소 감방 같군요. 아스트라이아의 젊은 분석가 중 한 명이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다. KN 바이오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의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었고 핵심 데이터는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실사를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겹겹이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한지우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그들이 숨기려는 곳에 우리가 찾으려는 것이 있으니까. 사소한 불일치 항목부터 전부 찾아내. RD 비용 처리 내역, 특히 3년 전 4분기에 집중된 지출 항목을 샅샅이 뒤져 그녀의 지시는 명료했다. 그녀는 일부러 겉으로 드러난 작은 회계상의 오류들을 지적하며 KN 바이오의 재무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팀이 공식적인 자료 요청과 회의로 KN 측 인력들의 정신을 빼놓는 동안 한지우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회계 장부가 아닌 특정 인물이었다. 그룹 본사 3층, 창고나 다름없는 자료 관리실로 좌천된 김민준 부장. 한지우는 실사팀의 일원으로 KN 그룹 본사 출입증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과거 태성물산 시절에 아날로그 회계 장부 대조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본사 자료 관리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화려한 로비와는 완전히 다른 2층 공간이었다. 그곳에 김민준이 있었다. 그는 3년 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는 낡은 서류철에 둘러싸여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한때 그룹의 핵심 전략가였던 그는 이제 강태민의 눈밖에 난 죽은 인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지우, 아니 윤서연은 알았다. 김민준의 충성심과 능력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한지우는 한 대표의 가면을 쓴 채 그에게 다가갔다. 김민준 부장님 맞으시죠?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한지우 대표입니다. 이번 실사 관련으로 2021년도 KN 바이오 초기 투자 관련 원본 서류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3년 전 자신이 죽던 해의 서류를 요청했다. 김민주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한지우라는 이름과 그녀가 몰고 온 파장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캐비닛으로 향했다. 찾아보겠습니다.
워낙 오래된 자료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한지우는 그가 서류를 찾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김 부장님은 태성물산 시절부터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고 윤서연 회장님을 잘 아시겠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끼를 던졌다. 김민준의 어깨가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한지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그리고 날카롭게 훑었다. 그랬었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서류를 찾는 데 집중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거부였다. 한지우는 더 이상 그를 자극하지 않았다. 서류는 천천히 찾아주십시오. 급한 건 아닙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자료실을 나왔다. 김민주는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떠보던 그 질문의 의도가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퇴근 후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김민주는 습관처럼 개인 이메일을 확인했다. 스팸 메일함 속에 낯선 발신자의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다. KN의 진실을 원하는 동지에게. 그는 무시하고 삭제하려다 불현듯 낮에 만났던 한지우 대표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망설이며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강태민이 2022년 1월 15일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T-스페이스 글로벌 KN 바이오의 R&D 비용 중 코드 NBX7로 지출된 자금이 이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던 구고 태성물산 비자금 계좌 중 하나가 세탁 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T-스페이스 글로벌은 그도 몰랐던 이름이었지만 코드 NBX7과 태성물산 비자금 계좌는 달랐다. 그 계좌는 윤서연 회장의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 남겨둔 윤서연과 김민준 단 둘만이 알고 있던 비상 계좌였다. 윤서연이 사망한 직후 강태민은 그에게서 모든 인수인계 서류를 받아갔었다. 김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개인 보안 드라이브에 접속했다. 그는 강태민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장 핵심적인 자료 일부를 백업해 두었었다. 지난 3년간 그것은 그저 불안감의 산물이었을 뿐 감히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3년 전의 자금 흐름 데이터를 찾아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이메일의 내용대로였다. 윤서연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며칠 뒤 그 비상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 T-스페이스 글로벌이라는 낯선 이름의 해외 법인으로 송금된 기록, 그리고 거의 동시에 KN 바이오에서는 NBX7이라는 정체불명의 프로젝트에 거액의 연구비가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완벽한 자금 세탁이었다. 김민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윤서연 회장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유산까지 빼돌린 것이었다. 김민주는 지난 3년간 강태민이 유능한 경영자라고 해서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저 탐욕스러운 약탈자였을 뿐이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윤서연 회장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왜 강태민은 그녀가 죽자마자 그녀에게 충성했던 자신을 비롯한 옛 임원들을 모두 내쫓고 이런 더러운 짓을 시작했을까? 김민주는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익명의 이메일. 발신자는 누구일까? 오늘 자신을 찾아왔던 한지우 대표.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일까? 그녀는 대체 누구 편일까? 김민주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먼지 쌓인 자료실에서 안전하게 숨어 지낼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만약 후자를 택한다면 그는 막강한 권력을 쥔 강태민을 상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태성물산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윤서연 회장과 그 곁에 늠름하게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부장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의 동료셨어요. 태성물산을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 김민주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지난 3년간 침묵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는 결심했다. 회장님, 너무 늦게 알아채서 죄송합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강태민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백도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비록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그는 이 시스템의 초기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 같은 시각 한지우는 자신의 호텔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김민준의 IP가 KN그룹 내부 서버의 민감한 구역에 접속을 시도하는 로그 기록이 떠올랐다. 권 이사가 미리 심어둔 감시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이었다. 미끼를 물었군요. 한지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우리 쪽 사람이 된 거요? 방 안쪽에서 권 이사가 물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직 진실을 좇는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을 찾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과 만난다는 것을. 그녀는 김민준이 스스로 강태민의 비자금 내역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도록 또 다른 작은 힌트를 흘릴 준비를 했다. 벽돌은 하나씩 빼내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김민주는 강태민의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었다. 한지우가 이끄는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실사팀은 KN 바이오의 재무팀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회계 감사를 넘어 지난 3년간의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강태민의 지시로 방어막을 치고 있던 KN 측 실무진들은 연일 계속되는 날카로운 질문과 자료 요구에 지쳐가고 있었다. 한지우는 특히 윤서연이 사망한 시점을 전후로 이루어진 자산 변동 내역에 현미경을 피다. 이 여자 도대체 뭐지?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유라가 따라주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미간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역력했다. 단순히 KN 바이오를 인수하려는 목적이 아니야. 이건 마치 신문을 하는 것 같잖아. 특히 3년 전 자료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 최유라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그녀는 한지우의 냉정한 아름다움과 빈틈없는 태도에서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저 여자는 우리한테 무언가 앙심을 품고 접근한 게 틀림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해치운 누군가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민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쓸데없는 소리. 우리가 처리한 방식은 완벽했어. 그 누구도 신조차도 알 수 없다고. 그의 격한 반응은 오히려 내면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일 뿐이야. 좀 더 뜯어내려는 수작이지. 최유라는 남편의 팔에 매달렸다. 하지만 만약 그날의 일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3년 전 모든 것을 바꾼 그 끔찍하고도 달콤했던 밤의 기억이 두 사람의 뇌리를 동시에 스치고 지나갔다. 시간은 안개처럼 3년 전에 어느 은밀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윤서연의 비서였던 최유라는 강태민의 무릎 위에 앉아 그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풀고 있었다. 태민 씨, 언제까지 그 여자 밑에서 시시한 남편 노릇이나 할 거예요? 모든 게 그 여자 아버지 거잖아요. 당신은 그저 껍데기뿐인 회장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알아요? 최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윤서연을 병적으로 증오했다. 윤서연의 모든 것, 그녀의 태생적인 우아함, 막대한 부,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그녀가 가진 강태민까지도. 최유라는 자신이 윤서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저 월급을 받는 비서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강태민은 야망이 컸지만 동시에 처가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대릴사위나 다름없는 자신의 처지를 견딜 수 없었다. 윤서연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태민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자 족쇄였다. 입 다물어 강태민이 그녀를 밀쳐냈지만 그 힘은 약했다. 최유라는 다시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윤서연이 사라진다면 그 모든 게 KN그룹이, 저택이, 돈이 전부 당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이. 강태민의 눈이 흔들렸다. 탐욕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녀가 어떻게 사라져?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최유라가 뱀처럼 웃었다. 특히 그녀가 그토록 신뢰하는 비서와 남편이 작은 손을 쓴다면 말이에요.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위조된 주식 양도 계약서를 꺼냈다. 내가 그 여자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다는 거 잊었어요? 일단 주식부터 우리 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비상장 주식이니까 우리끼리 처리하면 아무도 몰라요. 강태민은 자신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의 저항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최유라의 유혹은 그의 열등감과 탐욕을 자극해 거대한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던 윤서연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다는 검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최유라는 수개월에 걸쳐 윤서연의 서명을 연습했고 강태민은 법무팀의 감시를 피해 주식을 단계적으로 자신들의 페이퍼 컴퍼니로 옮길 법적 허점들을 파악했다. 그들은 윤서연의 개인 인감까지 훔쳐내어 완벽한 서류를 꾸몄다. 윤서연은 남편과 비서를 철석같이 믿었기에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모든 법적 이전 절차가 물밑에서 완료된 날, 3년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다. 서연아, 지금 강릉 공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 자재 유출 사고라는데 당신이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강태민은 초조함을 감추고 태연하게 아내에게 말했다. 윤서연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았기에 즉시 옷을 챙겨 입었다. 이런 날씨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내가 대신 다녀올게요, 회장님. 최유라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잔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아니야, 유라 씨.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윤서연은 그녀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은 태민 씨 곁에 있어줘요. 고마워.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에게 건넨 마지막 따뜻한 말이었다. 강태민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내가 공장 앞까지만 데려다 줄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하니까. 그는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마지막까지 유지했다. 차는 폭우를 뚫고 인적 드문 강릉행 국도로 접어들었다. 최유라는 그 사이 미리 손을 써둔 차량 정비사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브레이크 라인에는 이미 치명적인 결함이 심어져 있었다. 차가 구불구불한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 강태민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태민 씨, 좀 천천히 가요. 무서워. 윤서연이 불안한 듯 말했을 때였다.
강태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유라와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윤서연의 눈이 충격과 불신으로 커졌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강태민은 광기에 찬 듯 소리치며 핸들을 꺾었다. 동시에 그는 미리 준비한 장치로 자신의 쪽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윤서연이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페달은 쑥 들어가 버렸다. 차는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안 돼. 윤서연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수십 미터 절벽 아래의 어두운 강물 속으로 추락했다. 강태민은 도로 옆 숲으로 굴러떨어져 약간의 타박상만 입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채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끝났어. 전부 끝났어.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끔찍한 사고였어요. 아내를 구하려 했지만 차가 너무 빨리. 그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경찰은 폭우로 인한 단순 빗길 사고로 결론 내렸다. 브레이크 결함은 추락의 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처리되었다. 며칠 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고 그것은 윤서연의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그들의 범죄는 완벽했다. 주식은 이미 합법적으로 그들의 것이 되었고 유일한 상속녀는 사망했다. 강태민은 비통에 잠긴 남편이자 그룹의 유일한 승계자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픔을 극복하고 최유라와 재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취해 지난 3년간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렸다. 다시 현재 KN그룹 회장실, 강태민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3년 전의 광기와 잔인함이 다시 떠올랐다. 걱정 마, 유라야. 그가 최유라의 뺨을 감쌌다. 그때도 우리가 이겼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한지우라는 그 계집애가 아무리 파고들어봤자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시체는 이미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고 서류는 완벽해. 최유라는 그제야 안도하는 듯 그의 가슴에 기댔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그래. 저 여자는 그저 성가신 파리일 뿐이야. 강태민은 한지우의 실사팀이 요청한 3년 전 주식 양도 관련 서류처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최유라가 위조하고 강태민이 승인한 완벽하게 합법적인 모습을 갖춘 거짓의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묻혔다고, 그 누구도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김민주는 지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한지우가 던져준 T-스페이스 글로벌이라는 실마리는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연 열쇠였다. 그는 한직으로 밀려난 자신의 사무실에서 먼지 쌓인 구형 서버에 접속해 자신이 과거에 심어두었던 백도어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강태민이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최신으로 교체하면서 이 낡은 서버 아카이브는 그의 감시망에서 잊힌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익명의 이메일 내용대로 윤서연 회장이 사망한 직후 거액의 비자금이 T-스페이스 글로벌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민주는 그 자금이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그리고 다시 KN 바이오의 해외 투자 자금으로 위장해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강태민은 윤서연의 돈을 훔쳐 그 돈으로 다시 자신의 회사를 부풀리고 있었다. 김민주는 배신감과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그는 3년 전 윤서연 회장의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슬퍼하기만 했다. 감히 그 죽음의 배우를 의심하지 못했다.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제 그는 자신이 단순히 무능했던 것이 아니라 괴물의 탐욕을 방관한 공범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그의 낡은 백도어로는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강태민의 개인 서버나 현재의 실시간 자금 흐름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그는 벽에 부딪혔다. 바로 그때 그의 보안 메신저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아스트라이의 한지우였다. 찾고 있는 나머지 조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서강대교 남단공원 혼자 오시죠. 김민준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일 수 있었다. 한지우 대표는 KN그룹을 인수하려는 적대적 세력의 수장이다. 그녀가 이 정보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거나 더 큰 혼란을 일으키려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윤서연 회장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안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밤 10시 한강변은 짙은 강안개에 휩싸여 스산했다. 김민주는 약속 장소인 낡은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주위를 살폈다. 멀리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한지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짙은 트렌치코트 차림이었고 얼굴은 차가운 밤 공기처럼 무표정했다.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한 대표님. 김민준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KN 바이오의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계략입니까? 제게 횡령 증거를 흘려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가격을 흥정하러 온 게 아닙니다. 김 부장님. 한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낮게 깔렸다. 저는 진실을 거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진실에 빚을 지고 있죠. 고 윤서연 회장에게 김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어떻게 당신이 윤 회장님에 대해 뭘 안다고 내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지우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걸 보시죠. T-스페이스 글로벌은 강태민이 빼돌린 자금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화면에는 김민준조차 접근할 수 없었던 강태민의 숨겨진 차명 계좌 내역이 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사 자금이 아니었다. 윤서연 회장의 개인 소유였던 뉴욕의 콘도 매각 대금, 그녀의 아버지가 물려준 비공개 미술품 컬렉션 경매 대금, 심지어 그녀의 개인 보험금까지 모든 돈이 윤서연이 사망한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금화되어 최유라와 강태민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건 김민주는 숨이 막혔다. 이것은 강태민이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것은 죽은 아내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약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강태민은 윤서연 회장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회사를 삼켰고 그녀의 개인 재산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KN 바이오라는 껍데기를 이용해 그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있죠. 당신이 그토록 충성을 바쳤던 태성물산의 근간을 좀먹고 있습니다. 김민주는 태블릿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3년간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폭발했다. 그는 윤서연 회장의 따뜻했던 미소와 자신을 신뢰하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한지우가 김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덮기 위해 그는 3년 전 사고를 위장했습니다.
사고라는 단어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김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위장이라고요? 그럼 회장님은? 증거가 없습니다. 한지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직은. 하지만 그의 돈 세탁 경로를 완벽하게 밝혀낸다면 그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3년 전 그날의 진실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김민주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좌천된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결심한 자의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 대표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지우가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이 자료들은 외부에서 해킹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강태민의 개인 금고, 즉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KN그룹 중앙 서버의 VVIP 아카이브에 접근해야만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당신만이 열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VVIP 아카이브,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곳입니다. 접근 권한은 없지만 비상시를 대비한 마스터 루트를 알고 있습니다. 보안팀이 눈치채지 못하게 데이터를 빼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은 우리가 벌겠습니다. 한지우가 태블릿을 회수했다. 실사팀이 계속해서 KN 바이오를 흔들고 강태민의 시선을 그쪽에 묶어둘 겁니다. 부장님은 어둠 속에서 칼을 준비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민준이 돌아서는 그녀를 붙잡았다.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왜 윤 회장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한지우는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강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 역시 강태민에게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서연 회장에게는 그녀의 정의를 되찾아줄 의무가 있죠.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민주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쥔 내부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제 그곳은 유배지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은밀한 작전 기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태민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차에 올라탄 한지우는 권 이사에게 짧게 보고했다. 김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앙 서버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하오, 한 대표. 권 이사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강태민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증거가 곧 우리 손에 들어오겠군. 한지우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이사님. 이건 마지막 증거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건 강태민과 최유라 두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첫 번째 무기가 될 겁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KN 바이오에 대한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실사는 강태민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한지우가 이끄는 실사팀은 단순한 재무제표의 숫자를 넘어 지난 3년간 집행된 모든 연구개발비의 세부 항목, 자산 매각 및 취득 과정의 적법성까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다. 강태민이 급조한 방어막은 연일 계속되는 날카로운 자료 요구와 법률적 허점 지적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신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한지우는 그가 예상했던 풋내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KN그룹의 내부 사정을, 특히 3년 전 윤서연이 사망하던 시점의 자산 변동을 마치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도대체 저 여자 정체가 뭐야?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고함을 질렀다. 재무팀과 법무팀은 아스트라이아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초주금이 되어 있었다. 바로 이 시점 강태민의 정신이 온통 재무적 방어에 쏠려 있을 때 한지우는 두 번째 전선을 열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닌 기억과 죄의식을 파고드는 심리전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강태민이 아닌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최유라였다. 그날 오후 최유라는 KN그룹 이사로서의 화려한 일과를 마치고 청담동의 최고급 자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윤서연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회장 사모님이라는 지위까지. 그녀가 거실로 들어서자 집사가 정중하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익명으로 배달된 소포입니다. 사모님. 상자는 고급스러운 벨벳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아무런 카드도 붙어 있지 않았다. 최유라는 호기심에 리본을 풀었다. 안에는 그녀가 본 적 없는 매우 고풍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의 향수병이 들어 있었다. 병에는 플로레스 디옴브레, 그림자의 꽃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뚜껑을 열고 그 향기를 맡았다. 순간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 향기, 이것은 윤서연의 향기였다. 3년 전 그녀가 죽이기 전까지 윤서연의 집무실과 침실을 채우고 있던 바로 그 향기. 이것은 파리의 한 작은 공방에서 수제로 제작되는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한정판 향수였다. 윤서연은 이 향을 자신의 영혼이라고 부를 만큼 아꼈다. 그녀가 죽은 후 최유라는 저택에서 이 향수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렸다. 누가 이걸 보낸 거야?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향수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크리스탈 병이 산산조각 나며 짙은 향기가 거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향기는 마치 윤서연의 유령이 돌아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집사와 하녀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최유라는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니야. 넌 죽었어. 넌 분명히 죽었다고. 그날 밤 강태민이 지친 기색으로 귀가했을 때 그는 알코올 냄새와 함께 거실을 가득 메운 낯선 향기에 미간을 찌푸렸다. 최유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무슨 짓이야, 이게 다. 웬 향수 냄새가. 그 여자 향수야. 최유라가 울부짖었다. 윤서연, 그 여자가 돌아왔어. 누군가 이걸 보냈어. 자기도 맡아봐. 그 여자 냄새가 난다고. 강태민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정신 차려, 최유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 당신이 그토. 아니, 그 여자가 쓰던 향수 따위가 뭐 대수라고 이 난리야. 지금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그는 한지우와의 지긋지긋한 싸움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당신은 몰라. 최유라가 악을 썼다. 이건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경고야. 누군가 우리가 한 짓을 알고 있어. 어쩌면 한지우, 그 여자일지도 몰라. 헛소리 집어치워. 강태민은 그녀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지금 그 여자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그냥 누군가의 저질스러운 장난이겠지. 당장 치우고 정신 차려. 내일도 이사회 가야 하잖아. 그는 아내의 공포를 달래주기보다 자신의 불안감을 폭력으로 표출했다. 두 공범자 사이에 완벽했던 신뢰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최유라는 뺨을 감싸 쥔 채 남편을 원망스럽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산산조각 난 차에서 피투성이의 윤서연이 기어나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다. 며칠 뒤 한지우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의 무대는 KN그룹 본사 강태민의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강태민과 최유라가 중요한 해외 투자자 미팅을 위해 최상층 펜트하우스 라운지로 향하는 중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날 밤의 다툼 이후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부드럽게 상승을 시작할 때였다. 평소라면 조용한 클래식 배경음악이 흘러나와야 할 스피커에서 갑자기 낯선 피아노 연주곡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드뷔시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전주곡 중 하나였다. 선율은 몽환적이면서도 스산했다. 강태민은 그저 시스템 오류인가 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최유라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 벽으로 몸을 기댔다. 이 음악, 또 왜 그래? 강태민이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이건 윤서연이, 그 여자가 저택에서 항상 치던 곡이야. 최유라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다. 윤서연은 피아노 실력이 뛰어났고 특히 이 곡을 좋아했다. 그녀가 죽은 후 강태민은 저택의 그랜드 피아노를 치워버렸다. 이 곡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소리였다. 당장 꺼, 이거 당장 끄라고. 최유라가 비상 버튼을 마구 눌러댔다. 엘리베이터가 급정지했다. 피아노 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윤서연이 바로 곁에서 그들을 비웃으며 연주하는 듯했다. 최유라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 여자가 왔어. 강태민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인터컴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다. 당장 엘리베이터 시스템 확인해. 이 거지 같은 음악 뭐야. 문이 강제로 열리고 놀란 보안팀 직원들 앞에서 최유라는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로 끌려 나왔다. 중요한 미팅은 당연히 엉망이 되었다. 이 모든 소동은 즉시 한지우에게 보고되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녀는 권 이사와 함께 KN그룹 내부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포에 질려 무너지는 최유라와 분노하는 강태민의 모습은 선명했다. 심리전은 완벽하게 성공했군. 권 이사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최유라는 이제 제정신이 아닐 거야. 강태민의 집중력도 완전히 흐트러졌소. 네, 한지우가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향수는 제가 예전에 파리 공방에 직접 부탁해 보관해 두었던 마지막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음악, 그녀는 김민준에게서 빼낸 본사 빌딩의 구형 AV 시스템 제어 코드를 바라보았다. 김 부장님이 설치해둔 작은 선물이죠. 최유라는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 집무실에 앉아 있어도 윤서연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고 복도를 걸어도 그 피아노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한지우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저 여자가 모든 일에 원흉이라고 악을 썼지만 강태민은 이미 실사팀의 재무 공격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였다. 강태민은 미쳐가는 아내와 자신을 옥죄어 오는 한지우 사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의 판단력은 흐려졌고 재무팀에게 내리는 지시에는 실수가 잦아졌다. 그는 한지우가 파놓은 재무적 함정에 스스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지우의 보안 메신저가 울렸다. 김민준이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완전히 분산되었습니다. 지금입니다. VVIP 아카이브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한지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사님,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실사팀에 연락했다. 지금 당장 KN바이오 측에 3년 전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금 오류를 근거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라고 통보하세요. 강태민을 회의실에 30분 이상 묶어둬야 합니다. 심리적 압박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재무적 공격으로 적의 주력을 묶어둔 사이 내부의 조력자가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고 있었다. 한지우의 복수는 이제 가장 어둡고 은밀한 비밀을 향해 손을 뻗치고 있었다. KN그룹
본사 40층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했다. 한지우의 실사팀이 소집한 긴급 임원회의는 강태민을 그야말로 궁지에 몰아넣었다.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재무 분석가들은 3년 전 KN바이오 설립 초기에 사용된 불분명한 컨설팅 비용과 라이선스 구매 내역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강태민의 재무이사를 몰아세웠다. 그것은 김민준이 접근한 구형 서버에서 나온 이제는 삭제되었어야 할 회계 자료의 파편이었다. 이 티스페이스 글로벌이라는 법인에 지급된 500억 원의 자문료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실사팀장이 날카롭게 말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법인 유령 회사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강 회장님, 헛소리. 강태민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최유라의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연이은 압박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T스페이스는 우리의 핵심 기술 파트너였어. 재무팀, 당장 관련 서류 가져와. 하지만 재무이사는 식은땀만 흘리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 서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 시각 3층에 먼지 쌓인 자료 관리실. 김민주는 자신의 낡은 단말기 앞에서 숨을 죽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수십 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VVIP 아카이브의 방화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에이스트레이에이지가 알려준 최신 보안망의 우회로와 그가 기억하는 구형 시스템의 마스터 루트가 결합되자 육중했던 디지털 금고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김민준의 눈앞에 강태민의 탐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윤서연 회장의 개인 자산 뉴욕 콘도, 파리 아파트, 제주도 토지, 이 그녀의 사망 신고 직후 어떻게 헐값에 합법적으로 매각되었는지 보여주는 이면 계약서. 그 자금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차명 계좌를 거쳐 어떻게 KN바이오의 투자금으로 둔갑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강태민이 직접 승인한 NB 300일 임상 데이터 조작 지시서와 이 실패를 EM 기위에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불법 로비 자금 내역.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복사했다. 완료. 그는 모든 접속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USB는 강태민의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2시간 전, 권 이사와 한지우는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워룸에서 밤을 새운 상태였다. 김민준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데이터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권 이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자료는 더 이상 MA 협상 카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의 망치였다. 그들은 김민준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익명화된 경로를 통해 VVIP 아카이브의 핵심 자료들을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국세청, 그리고 주요 경제일간지 3곳에 동시에 살포했다. KN그룹 강태민 회장의 3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혐의라는 제목의 고발장이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지옥이 펼쳐졌다. KN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속보 KN그룹 고윤서연 회장, 유산 횡령 의혹, 강태민 회장, 유령 회사 통해 3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검찰 수사 착수, 금감원, KN바이오 회계 사기 혐의, 특별 감리 돌입, 모든 방송사와 신문 일면이 KN그룹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김민준이 제공한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어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강태민이 3년간 쌓아올린 성공한 경영자의 신화는
단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다. 어젯밤까지 형님, 동생 하던 정계의 거물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룹의 주거래 은행장들은 당장 대출금 만기 연장 불가와 즉시 상환을 통보해왔다. KN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해외 펀드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는 팩스를 보내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강태민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VVIP 아카이브가 털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금고가 누가? 내부의 적인가? 김민준? 아니, 그는 그저 먼지 쌓인 창고에 처박힌 패배자일 뿐이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아스트라이아 캐피탈. 그리고 그 대표 한지우. 강태민은 KN바이오 실사건으로 자신을 압박하던 것이 그저 MA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최유라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할 때도 그저 하지만 이것은 MA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처형이었다. 한지우. 그녀는 KN바이오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는 자신이 3년간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심지어 VVIP 아카이브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KN그룹의 내부 사정을 꿰뚫어 보던 그 섬뜩한 통찰력. 한지우, 강태민은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포효했다. 내년이었어. 내년이 감히 나를.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풋내기 투자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자였다. 그는 당장 비서실에 소리쳤다. 한지우, 그 여자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아니, 내가 가겠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내.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한지우는 언론의 모든 것을 터뜨린 직후 권이사와 함께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곧 저를 찾아올 겁니다. 한지우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그렇겠지. 이제 그는 괴물이 될 거요.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권이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원했던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소. 살인 교사 혐의 말이야. 찾게 될 겁니다. 한지우의 눈이 어둡게 빛났다. 돈과 권력을 모두 잃은 강태민에게 남은 것은 최유라뿐이죠. 그리고 공범자들의 신뢰는 유리보다 약한 법입니다. 그는 이제 제 발로 마지막 증거를 제게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민과의 마지막 대면. KN그룹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의 폭로가 있은 지 48시간 만에 강태민은 회장직에서 강제 해임되었고 그룹은 채권단의 공동관리에 들어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강태민 자신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검찰의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그가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부, 명예, 권력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KN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탄받는 범죄자, 파산자가 되어 있었다. 그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가 의지했던 권력자들은 그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에 급급했다. 그의 곁에는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최유라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민은 이 모든 몰락의 원인이 자신의 탐욕이나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우, 그 여자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마지막 남은 비서를 윽박질렀다. 한지우, 그 여자 어디 있어? 당장 찾아내.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대체 누구길래?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파멸시켰는지 알아야 했다. 아니, 죽여버려야 했다. 이미 한 번 사람을 죽여본 그에게 두 번째 살인은 그리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다. 한지우는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 3년 전 윤서연의 이름으로 강태민과 함께 머물렀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녀는 이 무대 위에서 강태민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녁 8시 예상대로 강태민이 들이닥쳤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눈은 광기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로비의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비상 계단을 통해 펜트하우스까지 기어 올라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스위트룸의 문을 두들겨 부쉈다. 한지우, 나와. 이게 같은 년,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지우는 권 이사가 배치해둔 경호 인력들을 미리 물린 상태였다. 그녀는 단둘이 강태민을 맞이했다. 스위트룸 거실에는 조명이 거의 꺼져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한지우는 검은색 실크 가운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완벽한 평온함. 그녀의 침착한 모습은 강태민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내년이었구나. 내년이 감히 나를.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 돈이 더 필요했어? 말해. 얼마면 돼? 내 남은 거 다 줄게. 제발, 제발 검찰에.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다가 다시 분노에 차소리쳤다. 아니면 그냥 날 망가뜨리는 게 재밌었나? 한지우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돈이라.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어둠처럼 차갑고 낮았다. 당신은 아직도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는군, 강태민 씨.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야. MA는 더더욱 아니었고. 그럼 대체 뭐야? 강태민이 절규했다.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내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원한이라. 한지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빛, 그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그를 압도했다. 당신은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지. 당신은 한지우를 모르니까. 그녀는 창가에 멈춰섰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비췄다. 완벽하게 낯선, 아름답지만 차가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윤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강태민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뭐라고? 윤서연? 그 여자는 죽었어. 3년 전에 당신이 그 사건 파일을 읽어봤나 보군. 그래서 감상에 젖어 복수라도 해주시겠다? 그는 애써 비웃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읽어봤냐고? 한지우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강태민은 소름이 돋았다. 난 그 사건을 읽은 게 아니야. 난 그 사건을 겪었으니까. 그녀는 강태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3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날의 비처럼 차갑고 단조로웠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왔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강 고속도로였지. 7번 국도로 빠지는 램프 근처였고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한지우는 계속했다. 차 안에서는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일악장이 나오고 있었어. 당신은 내가 불안해하는 걸 보고 그 음악을 껐지. 그리고 말했어. 그녀는 강태민의 목소리를, 그날 밤의 냉혹한 톤을 완벽하게 흉내냈다. 서연아,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유라와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강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세상에서 그 말은 자신과 최유라 그리고 죽은 윤서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정체가 뭐야? 기억이 안 나. 태민 씨. 한지우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짙은 갈색의 컬러 렌즈를 끼고 있던 눈에서 렌즈를 천천히 빼냈다. 렌즈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것은 강태민이 지난 3년간 악몽 속에서 봐왔던 배신감과 충격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눈, 윤서연의 눈이었다. 당신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밀어넣었던 여자. 당신이 브레이크를 고장내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봤던 여자.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지우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윤서연의 목소리였다. 강태민은 비명을 질렀다. 아, 안 돼. 말도 안 돼. 넌 죽었어. 넌 분명히 죽었잖아. 시체도 찾았다고.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건 내가 아니었으니까. 한지우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들이 날 죽이려 했을 때 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수십 번의 수술 끝에 이 얼굴을 얻었지. 당신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당신이 내게 줬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서연, 강태민은 공포와 불신으로 덜덜 떨며 죽음에서 돌아온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돌아온 원혼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민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던 최유라가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스위트룸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윤서연이라고 중얼거리는 남편과 그 앞에 유령처럼 서 있는 한지우를 발견했다. 자기, 무슨 일이야, 저 여자. 최유라가 소리치는 순간 한지우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윤서연이 살아생전 짓던 바로 그 특유의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오랜만이네, 유라 씨. 내 남편 곁에서 행복했어? 최유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아, 아, 아. 그녀의 끔찍한 비명이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가득 메웠다. 두 살인자는 마침내 자신들이 죽였다고 믿었던 피해자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재회했다. 최유라의 공포에 질린 비명은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의 값비싼 유리창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질투했으며 마침내 남편과 공모해 제거했다고 확신했던 윤서연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한 채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 3년 전과 똑같은 그 경멸, 어린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아, 안 돼. 거짓말이야. 넌 죽었어. 넌 강물에. 최유라는 뒷걸음질 치다 카펫에 발이 걸려 비참하게 넘어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기어가듯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3년 전의 범행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피비린내 나는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강태민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한지우, 아니 윤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서연, 아니야. 넌 서연이 아니야. 넌 그녀의 눈을 가진 괴물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이 무너진 것보다 죽은 아내가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는 이 초자연적인 공포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괴물, 윤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녀는 넘어진 최유라와 주저앉은 강태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사형 집행인이 단두대로 향하는 듯 침착하고 무거웠다. 그래, 난 괴물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날 괴물로 만든 건 누구일까? 태민 씨? 날 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밀어넣고 내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삼키고 내 비서와 내 침대에서 뒹군 건 바로 당신 아니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의 증오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다. 강태민의 눈에 핏발이 섰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그것은 광기 어린 분노로 변했다. 이 모든 것, 자신의 몰락, 최유라의 공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모든 것이 저 여자 때문이었다. 저 여자가 3년 전에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년 강태민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그때 내가 네 숨통을 확실히 끊어놨어야 했어.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널 죽였다고. 그런데 감히 그는 이성을 잃고 윤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3년 전 미처 끝내지 못한 살인을 지금 여기서 끝장낼 기세였다. 내가 널 다시 죽여주마. 하지만 그의 주먹이 윤서연의 몸에 닿기도 전에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의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다. 방 안으로 건장한 체격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권위사의 사설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윤서연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2명의 경호원이 강태민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고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으악, 놔, 이거 놔. 강태민이 발악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바로 그 시각. 강태민과 윤서연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 순간. KN그룹 본사 3층의 자료 관리실에 홀로 남아있던 김민주는 자신의 손에 들린 마지막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이것은 VVIP 아카이브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가 3년 전 윤서연의 개인 클라우드 백업에서 몰래 보관해 두었던 파일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불길한 예감에 저장해 두었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윤서연이 죽기 일주일 전 자신의 서재에 몰래 설치해둔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그녀는 당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고 최유라와의 관계를 밝혀낼 증거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 파일에 담긴 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태민 씨, 정말 괜찮을까? 주식 이전 서류.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해. 최유라의 목소리. 걱정 마. 그 여자는 자기 서명도 구분 못해. 인감도 우리 손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깎는 건 말이야. 브레이크. 확실하게 손봐뒀다고 했지. 강태민의 목소리.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당신이 무사히 빠져나오는 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 여자가 사라지기만 하면 이 모든 게 우리 거야.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 파일을 검찰 특별수사팀에 전송했다. 이것은 강태민의 금융범죄를 넘어선 명백한 살인 공모의 증거였다. 다시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강태민이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하고 최유라가 공포에 질려 흐느끼고 있을 때 스위트룸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사설 경호원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과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강태민 씨, 최유라 씨. 위험 있는 목소리의 수석 검사가 앞으로 나섰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민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증거 없어. 넌, 넌 날. 그는 자신을 제압한 경호원들을 노려보았다. 검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두 번째 영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3년 전 고 윤서연 회장 살인 교사 및 공모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합니다. 방금 전 두 사람의 살인 공모가 담긴 결정적인 음성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최유라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무너졌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 시작했다. 아니야. 난 안 했어. 저 남자가 시킨 거야. 강태민이 다 계획한 거라고. 난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던 강태민을 즉시 물고 늘어졌다. 강태민은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을 느끼며 최유라의 비명 같은 고백을 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서 있는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낯선 얼굴, 그리고 익숙한 눈동자.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3년 전에 죽인 것은 아내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지옥의 문턱에서 기어 돌아와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린 것이다. 그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텅 빈 절망만이 남았다. 윤서연은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수사관들이 강태민과 최유라를 끌고 나갔다. 복도에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하고 있었다. 제국의 황제와 황후가 하루아침에 살인범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끝났군. 권 이사가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연은 대답 없이 그들이 끌려나간 문을 한동안 응시했다. 길고 길었던 3년간의 복수.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은 마침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그녀의 가슴속을 채우고 있던 뜨거운 증오의 불길이 서서히 차가운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재 밑바닥에는 기쁨이나 환희가 아닌 깊고 공허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대 법정.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KN그룹 게이트의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강태민과 최유라는 수척하고 생기 없는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회장과 그의 화려했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피고인 강태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판사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태민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항소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피고인 최유라, 살인 공모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유죄. 최유라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무너져 내리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에요. 난 아니야. 저 남자가 강태민이 다 시킨 거라고요. 판사님,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고 윤서연 회장의 재산을 찬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후 3년간 피해자의 유산을 유용하며 그룹을 사유화한 점, 범행수법이 극도로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강태민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최유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 판결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강태민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최유라는 실신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다. 그들이 윤서연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의 대가는 그들의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었다. 법정 가장 뒷자리,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여자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지우, 아니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나 환희가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병사의 깊은 피로감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판결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정을 나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민준 부장이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활약하며 강태민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지우가 윤서연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굳혔지만 단 한 번도 그녀에게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가 가는 길을 도왔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회장님. 아니, 한 대표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지우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부장님. 아니, 이제는 김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KN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핵심 계열사였던 구고, 태성물산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김민주는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추대되었다. 과분한 자리입니다. 김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윤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도, 정다워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는 한지우를 바라보았다. 혹시 회사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모두가 대표님을, 회장님을 기다릴 겁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윤서연은 3년 전 그 강물 속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성물산은 이제 김 사장님의 몫입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예의 바른 목례를 하고 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묘지였다. 그녀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곳. 그녀는 국화꽃 2송이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이 낯선 얼굴을 하고 부모님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묘비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짐승들은 죗값을 치렀고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는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윤서연으로서의 제 삶은 복수와 함께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얼마 후 권 이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강태민의 몰락으로 인해 자신이 과거에 입었던 피해를 완벽하게 되갚을 수 있었다. 그의 복수 또한 끝난 것이었다. 강태민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하군. 권 이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이제 한 대표는 뭘 할 생각이오?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펀드가 되었소. 한지우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대답했다. 복수를 위해 칼을 쥐었지만 그 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증오가 아닌 미래를 향한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세상에는 강태민처럼 힘을 가진 괴물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제2의 윤서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달 뒤 아스트라이아 캐피탈의 사무실. 한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 자본이 얽힌 M&A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린 사건 파일이었다.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피해자였다. 대표님, 이거는
수익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용만 들어갈 겁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수익을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다. 아스트라이아 캐피탈, 피해 중소기업 법률 지원 및 긴급 운용 자금, 무상 지원 결정. 그녀는 복수를 위해 얻은 부와 힘을 이제는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KN 그룹의 간판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태성물산의 새로운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윤서연은 죽음 속에서 복수를 완성했고 한지우는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삶과 의미를 찾아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